저번에 인생 코스만 내가 좋아. 그 마이크 틀어놨으니까 진짜 올라가. 네, 저희 시작할게요. 안녕하십니까. 게임 제작을 위한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빠츠 주간회화 2주차 기획 수업 게임 제작을 위한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작가와 아티스트 편 발표를 맡게 된 신서영입니다. 프로그래머 편, 기획 편은 오늘 이후에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 저는 먼저 작가와 아티스트 편을 맡았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작가와 아티스트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작가 뭐 시나리오 쓰지? 아티스트 뭐 그림 그리거나 모델링 하거나 시각적인 어떤 형상을 디자인하지. 그럼 작가와 아티스트가 되기 위한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다룰 내용도 좀 뻔한 다들 아는 이야기입니다. 레퍼런스 수집하기, 메모하기. 창작자의 기본 소양이죠. 하지만 그 기본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퀄리티가 차이가 좀 많이 나게 됩니다. 레퍼런스 수집, 메모 기본이지. 그렇지만 이제 세부적인 작업 과정을 보면 저렇게까지 한다고 싶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오늘 수업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본인의 기본이 어디까지인지, 여기까지가 내 기본인 것 같다 싶어지는 거를 각자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작가입니다. 그냥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예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전에 작업한 프로젝트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링크 들어가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젝트 구상하기. 이거는 게임을 만들고 시나리오를 써야겠다 하는 분들은 보통 쓰고 싶은 이야기 정도는 있을 테니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연시 게임에서 최애가 미연시 주제에 맨날 이제 과학 얘기를 해서 뭔 소린지 찾아보자 하다가 이제 나오게 된 거였는데요. 그 당시에 한창 또 코스모스를 읽고 있어서 스페이스 오로라, SF 쪽에 관심이 있기도 해서 지금의 로슈한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찾아본 바에 의해서는 사전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고요. 두 개의 천체가 중력의 작용하에 접근할 수 있는 최단 거리, 그 이상 가까워진다면 둘 중 하나는 부서져 남은 천체의 궤도에 들어가 그 천체의 고리가 된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SF 아포칼립스물로 만들면 재미있겠는데 싶어서 다음과 같은 장르로 최종 결정 지었습니다. 두 번째로 세계관과 스토리 구상하기입니다. 일단 장르가 정해졌으면 그 다음으로 세계관을 정해야겠죠. 가장 심플한 방법으로 해당 장르의 작품들을 다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풋이 없는 상태에서 좋은 아웃풋이 나오기란 힘드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SF 단편집을 주로 찾아봤습니다. 이거까지가 SF 단편집인데요. 처음 세계관과 스토리를 구상할 때 뭔가 독특한 메인 키워드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좋은 키워드를 찾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런 축약된 상상력과 상상력의 집합체를 맛볼 수 있는 레퍼런스로 SF 장르, 그 중에서도 단편선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읽고 끝내면 안 되겠죠. 본인이 이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스를 눈에 불을 켜고 좀 찾아봐야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주요 기관의 컨셉이라든지 신경지문이면 신경지문, 단어 백업이면 단어 백업, 그리고 캐릭터 어필 는 본인이 어디에 활용할지를 생각하고 그 외로 본인이 떠오른 것들, 주요 사건이라던가 예를 들어 여기서는 이제 도시의 축제 때 거대한 도시 연합의 심벌이 홀로그램으로 허공에 떠 있다고 했었는데요. 그럼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아포칼립스 세상이니까 축제 자체가 재앙이 일어났으나 멸망하지 않은 인류의 재건을 기념하는 컨셉이면 재밌겠다. 그러면은 도시의 심벌도 좋지만 뭔가 아포칼립스 멸망으로 인해서 희생자와 전사자를 기리는 그들의 이름을 홀로그램으로 띄워버려도 좋겠다. 그런데 이제 그 희생자와 전사자를 기리기 위한 홀로그램 속에서 이제 갑자기 주요 인물과 등장인물, 주인공 등의 이름이 보인다면 뭔가 조금 불길해지겠죠. 사건 발생, 이런 식으로 또 주요 사건이라던가 또는 연출 분석이라던가를 하나하나 적어둡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또 까먹으니까요. 그리고 그걸 이제 정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책을 읽으면은 이렇게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생각나는 메모를 적거나 또 색깔별로 분류를 해놓고 그 뭐 캐릭터면 캐릭터, 세계관 배경에 따라서 포스트잇 색깔을 다르게 태그를 붙여놓는 편인데요. 안에도 뭐 필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책별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편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코스모스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었고요. 이렇게 뭐 페이지, 요약, 내용, 내 생각, 그리고 뭐 챕터별 간단하게 챕터도 적어놓고 이거는 다른 행성호 화섬이라는 아까 그 SF 단편집을 보고 한 거였고요. 책이 아닌 뭐 영화나 게임이나 때로 일러스트를 보고도 영감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에버노트에 따로 정리를 해두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 보고 댓글, 인상적인 댓글이 있으면 그것도 캡처를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죽기 전까지 돈을 안 내고 먹는 피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문할 때 변호사가 보는 앞에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죽으면은 계약서에 따라 사장이 그간 먹은 돈을 한 번에 받으러 오는 근데 이거 아이디어가 재밌다. 그럼 이게 피자가 아니라 다른 거면 어떨까? 아이디어가 재밌으니까 백업을 해두고 여기 보면 재미있는 댓글도 많아요. 뭐 사장 사업이 어려워지면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660명의 손님 뭐 이런 것도 댓글도 재밌으니까 같이 백업을 해두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반드시 꼭 정돈된 글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무작위로 떠오르는 생각을 일단 기입을 해서 그 순간의 생각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용 전 마지막으로 최종 태그를 붙여서 정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뭐 게임 제작하는 거 하던가 또는 대사, 캐릭터별 대사라던가 그 다음에 프로젝트별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나중에 훨씬 좀 활용하기가 쉽겠죠? 그리고 캐릭터는 수가 많으니까 이렇게 캐릭터 디자인 해가지고 쭉 문서를 각각 캐릭터별로 만들어 놓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주요 캐릭터는 필수는 아니지만 프로필에 써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요 캐릭터는 앞선 그냥 작품으로 영감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캐와 관련한 세부사항, 딱 그 캐만을 위한 그런 책을 또 찾아가지고 자료를 따로 찾아보는 편입니다.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패스하고 필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한눈에 캐릭터가 이런 느낌이구나를 판단할 수 있으면 이제 협업할 때 그게 이 아이들의 주제라면 여기에 취해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 뭐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보이스를 제가 직접 더빙하진 않았을 테니까요. 다음으로 아트인데 이번 오파츠 아트부의 경우에 실력 차이가 되게 극과 극이어가지고 어느 쪽에 맞출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제가 평소 제가 하는 거에 맞췄습니다. 저보다 잘 그리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 한 귀로 듣고 어차피 다 아는 내용일 테니까 한 귀로 흘리셔도 괜찮고요. 저도 프로가 아니고 제 방식이 다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아트 그림체나 피드백에 관해서는 그때 공지방에 말씀을 드렸고요. 3D의 경우도 사실 비슷합니다. 뭐 극실사, 만화적 허용 가능 범위 등 본인이 저렇게 만들고 싶은 3D 아티스트 작품을 먼저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작품의 특징을 뭐 픽셀 단위로 분석하면 제일 좋고요. 이 사람이 머리카락 그릴 때 왜 선이 여기서 휘어지는지, 눈썹을 개수는 또 왜 이런지 그런 걸 하나하나 정말 세어보는 게 좀 좋고요. 눈 특히 얼굴은 정말 미세한 선 하나로 인상이 확 달라지는데 보통 프로의 그림은 그 하나 때문에 아름다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리고 피드백 받기는 체크하셔놓고 이미지는 첨부 안 하신 분들이 꽤 있으셔가지고요. 혹시나 뭐 제 도움이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께서는 피드백을 받을 그림을 먼저 그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D는 이제 저희 여정희님 공지방에 블렌더 스터디 올리신 그분께 궁금한 점을 여쭤보시면 답을 주실 겁니다. 본인의 그림 방향이 결정되고 나면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이 레퍼런스 수집인데 이것도 사람마다 뭐 개인차가 크지만 일단은 제가 레퍼런스를 수집하는 방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림을 어디 가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근본 없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그림 한 장을 그리려면 굉장히 좀 많은 연상 과정을 필요로 하는 편이에요. 숙달이 안 되어 있으니까. 뭐 굳이 예시로 들자면은 수능 30번 20분 만에 풀기. 근데 이제 90시간 안에 일단 풀긴 풀기. 저는 뭐 수능 30번을 실제로 풀지 못했지만 대충 굳이 따지자면 후자에 속하는 편의 그림러긴 한데요. 그리고 일단 그 풀게 해주는 방법이 저는 레퍼런스 활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리려는 친구의 키워드가 뭐 코트, 장발, 포니테일, 안경, 염력창, 호리호리한 체형 이렇다고 하면은 이걸 그려야 되면은 저는 다음과 같은 고민에 빠질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그 그림 하나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에 대한 레퍼런스를 수집하는 편입니다. 사실 저도 정리하면서 뭐 저렇게까지 많을 줄은 몰랐는데 세보니까 저렇게 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그림 그릴 때, 그림 하나 그릴 때마다 하나하나 할 수는 없으니까 평소에도 뭐 레퍼런스 수집을 좀 미리미리 해두는 편이고요. 시간 날 때마다. 그리고 뭐 예시가 캐릭터긴 했지만 이제 배경 아티스트라면은 배경을 이런 식으로 뭐 아기자기 카페 게임을 만든다면은 매장 인테리어, 소품, 의자, 바닥 타일, 손님, 탁자, 커피 머신 등을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레퍼런스 수집을 해두면은 나중에 뭔가 관련된 키워드로 그림 작업을 하기에 훨씬 수월하기도 하고 퀄리티도 전반적으로 높아지겠죠. 그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제가 메인이 그림이라 설명하려면 정말 한도 끝도 없어서 저 뒤에 유니티 수업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2주차 기획 수업은 이 정도로 하고 따로 궁금하신 사항들은 카톡으로 여쭤봐 주시면 제가 최대한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5분만 쉬고 유니티 수업 마저 할게요.